3번 누구야? 단백질이야.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글씨가 잘 안 이쁘게 안 써지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선생님 글씨는 잘 쓰는 편이에요. 단백질. 자, 단백질 그러면 뭐 떠올라야 된다? 고기. 그치? 자, 1번 성분 원소 누구예요? C, H, O 그 다음에 N. 그치. 얘가 중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분해되면 뭐가 나오는 거야? 노폐물로 CO2도 나오고 H2도 나오지만 누가 나온다? 질소 노폐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뭐로 나온다? 말로 해보자. 말로 해보자. 알겠어? 우리 몸에서 뭘로 나온다? 암모니아로 먼저 나와요.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되게 강하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독성이 약한 걸로 바꿔줍니다. 뭐로 바꿔주죠? 요소로 바꿔줍니다. 어디서? 간에서. 맞아? 그래서 간은 배설계죠. 라고 얘기하면 끝장이죠. 간은 뭐예요? 소화기예요. 알겠어?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2번 똑같이 누구야? 얘는 체구성 물질이요. 몸을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안 된다? 사용됩니다. 알겠죠? 얼마 나온다 그랬지? 4kcal per 그램. 이거는 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 누구만 중성지방만 9고 나머지는 다 4라고요. 그죠? 됐죠? 자, 3번이요. 얘 단위체가 누구였죠? 단백질도 고분자입니다. 그죠? 그 고분자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 이름이 뭐였지? 니네, 그러네. 축하해. 이제 니네 다다음 수능이 너네야? 아, 2번 말고 다음 수능이 너네야? 그치? 다다음도 아니다. 그치? 2번 수능 말고 다음 수능이 너네야. 근데 너네 수능 볼 때 뭐 봐야 돼? 통합과학 봐야 돼. 거기 있는 내용들이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단백질의 단위체 이름이 누구다? 아미노산. 그쵸? 모르면 끝장이죠. 그쵸? 게다가 얘 구조까지 정확하게 알아셔야 돼요. 알아둬야 돼요. 자, 아미노산은 중심 원자가 누구예요? 탄소입니다. 탄소는 팔이 몇 개 나가죠? 결합 몇 개 하죠? 최외곽전자가 4개잖아. 그치? 그래서 4개까지 무슨 결합을 할 수 있다?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미안. 자, 탄소는 4개까지 공유 결합 가능하죠? 근데 하나는 H로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은 이제 누가 붙어요? NH2가 붙습니다. 이 NH2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지? 아미노기라고 얘기해요. 작용기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에서 이제 배우는데, 알겠어? 3학년 화학에서는 이제 이것도 배웁니다. 알겠어? 작용기라 그래서 그 원소 몇 개가, 원자 몇 개가 모이잖아. 그럼 특정 성질을 떼요. 알겠어? 그런 걸 작용기라 불러서 N 하나에다가 H가 2개 붙으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 아미노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쟤는 연기성을 떼요. 알겠어?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일단 아미노기는 알아야 돼요. 그죠? 오른쪽이 이제 누가 붙는 거야? COOH가 붙습니다. 이 COOH를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지? 카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약산성을 떼요. 알겠니? 그런 건 놔두시고. 자, 중심원자 탄소에다가 탄소가 중심이고요. H 고정, NH2, COH까지 다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여기 이제 누가 붙는 거야? R이 붙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곁삿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R의 종류는 달라요. 알겠어? 만일 R이 H다 그러면 아미노산 중에서 얘가 글라이신이 되는 거고요. 몰라도 돼. 알겠어? 만일 R이 CH3다 그러면 얘가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알라닌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알겠어? 되니 이걸 외우는 건 미친 짓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나머지는 다 공통인데 누구만 다르다? 곁사슬만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아미노산의 종류는 대략 몇 종류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거? 아미노산? 대략 얘는 20여 종류입니다.
20가지 정도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20가지 다른 아미노산이 중심 원자 C, H, 아미노기, 카복실까지 공통이라며. 그치? 어디만 다른 거야? 곁사슬만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 그 곁사슬의 종류가 몇 종류인 거야? 20여 종이 되는 거야. 20여 종이 되는 거야. 맞냐? 이해가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아미노산이냐는 누가 결정되는 거야? 어떤 곁사슬이 붙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그치? 그걸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 뭐라 부르자. 자, 아미노산의 종류는 누가 결정한다? 곁사슬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래서 곁사슬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아미노산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어? 됐나요? 요게 아미노산, 아니,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야? 아미노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4번 단백질로 가보자. 단백질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그 아미노산의 뭐야? 중합체죠. 중합이 아까 뭐라 그랬지? 더럽게 많이 붙는 거, 오지게 많이 붙는 거. 알겠어? 아미노산이 계속 붙으면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단백질의 종류는 몇 종류 있죠? 더럽게 많아요. 우리 몸에만 해도 10만 가지가 넘어요. 10만 가지 이상입니다. 그러면 봐봐. 아미노산은 몇 종류 안 돼. 아미노산은 20여 종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왜 단백질은 왜 이렇게 오지게 많은 거야?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할 때는 뭐라고 설명하냐? 아미노산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불러요? 알파벳이라고 표현합니다. 알파벳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러면 단백질은 우리가 뭐야? 영어 단어 떠올리시면 돼요. 알파벳 몇 개 있지? A부터 Z까지? 26개? 24개? 26개? 뭐 그 정도 될 거야. 알겠어? 근데 단어는 몇 개 있어요? 무한대죠. 무한대. 맞아? 그러면 어떤 영어 단어냐는 맞아요? 어떤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붙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봐봐. B가 오고요. O가 오고 Y가 왔어. 알파벳 3개가 이 순서로 왔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보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순서만 바꿔봐. 만일 O가 오고 그 다음에 Y가 오고 B가 왔다고 쳐봐. 이런 단어 없겠지. 맞아? 만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똑같은 알파벳이라도 순서가 달라지면 단어가 달라진다고. 알겠어? 맞아? 똑같이 여기는 B, O, Y 중에서 하나만 다른 거로 바뀌어봐. C, O, Y로 바뀌었다고 쳐봐. 이런 단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맞아? 이런 단어가 만약 있다면 다른 단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어떤 영어 단어냐는 어떤 알파벳이 어떤 순서로 붙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그치? 맞아? 단백질도 마찬가지야.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계속적으로 붙는 거야. 근데 그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붙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가 10만 가지가 넘어가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단백질의 종류는 누가 결정한다? 단백질의 종류는 누가 결정한다? 봐봐. 아미노산의 종류는 누가 결정했어? 곁사슬의 종류가 결정했지. 그치? 그러면 단백질의 종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아미노산의 종류와 그 다음에 누구야? 배열 순서가 결정을 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봐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느냐가 결정이 돼야지 특정 단백질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지? 맞아? 이 정보가 어디에 있다 그랬지? DNA에 있다 그랬지. 그지? 에이, 배웠잖아. 그치? DNA에 어디? 염기 서열. 그래서 A, G, C, T 배웠잖아. 그지? 맞아? 우리는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알파벳처럼 몇 가지 안 돼 있지만 맞아요? 단백질의 종류는 오지게 많은 이유가 이거라고요. 알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이 붙는 과정을 볼 거야. 알겠어? 자, 5번이야. 5번. 이제 합성 과정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제 아미노산 있지? 뒤집을 거야.
좌우로 뒤집을 거야. 알겠어? 좌우로 뒤집으면 자 C에다가 이쪽이 CO 여기 조금 지울게. COOH 얘가 이름이 뭐라고요? 카복식이. 그 다음에 위에는 H고요. 밑에는 R1 겹사슬 1입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여기 누가 붙어야 돼? NH2가 붙어야 되지. 그지? 그 NH2를 풀어서 적을 거예요. 구조식으로 이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보지 마. 여기만 봐. 아, 이게 누구다? 지금 아미노기. 됐지? 오케이? 얘 한 번 더 적어, 일로. 알겠어? 근데 이번에는 COH를 풀어서 적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HO에 C에 이중결합에 O에 C에 H에 R2에 뭐가 되는 거야? NH2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디만 풀어서 적었어? 요 COH만 풀어서 적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지? 되니? 그러면 얘랑 얘가 둘 다 반응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반응성이 큰 작용기가 붙잖아,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자 어디에서 누가 아미노기에서 누가 떨어져? H가 떨어지고요. 카복식에서 누가 떨어진다? OH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모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물, 그치? H2O, 물 빠지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붙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제 모양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N 위에 H 그대로 있지만 N 옆에 이제 C가 오고 이중결합에 O가 오는 요런 모양이 나오겠지. NHC 이중결합. 됐어요? 요 결합 이름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펩타이드 뭐라고 한다?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 이름이 누구다?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뭐 여기서 예전에 이런 것들 뭐 아미노산이 계속 붙습니다. 요 결합 이름이 뭐라고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됐니? 그러면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과정에서는 봐봐. 아미노산이 합성돼.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는 아미노산끼리 붙을 때 자꾸 누가 빠져? 물 빠지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 과정을 갖다가 일단 물 빠지니까 우리 뭐라 불러? 탈수. 됐나요? 그 다음에 너네가 나중에 3학년 때 화학에서 배울 거야. 고분자 만들어지는 게 두 가지거든요. 첨가중합이라는 게 있고 축합중합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뭔가가 빠지면서 붙잖아. 작용기 사이에서 뭐가 빠지면서 붙지.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축소합체라고 얘기해. 축소합체. 뭔가 빠지면서 붙는 거야. 알겠어? 그걸 갖다 줄여서 탈수 뭐라 부르는 거야? 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축합이 뭐라고요? 축소합체. 뭔가 빠지면서 붙는 거 알겠어? 첨가중합은 빠지는 거 없이 붙는 거야. 계속 붙는 게 첨가중합이고요. 됐니? 그러면 얘는 탈수 축합에다가 두 개만 붙으면 단백질 아니지, 그지? 오지게 많이 붙어야 된다고. 오지게 많이 붙는 걸 뭐라 부른다? 아까 오지게 많이 붙는 거 뭐라 불러? 중합. 그치? 고분자 만들어내는 거, 그치? 그래서 탈수 축합 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됐나요? 이런 용어들 정확하게 좀 알아둡시다. 자, 앞에 보세요. 아미노산이 붙어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갖다 우리 뭐라고 한다? 탈수 축합 중합. 물 빠지면서 뭔가 빠지면서 붙지, 그치? 그리고 오지게 많이 붙는다고요. 됐나요? 여가 됐어? 그럼 이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그럼 만약에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은요? 아미노산을 거꾸로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생각해봐. 얘가 거꾸로 가야 돼. 단백질이 분해돼서. 그러면 물 빠지게 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물이 들어가서 분해되는 거지, 그치? 그걸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 불러? 가수분해라고 얘기한다고. 물이 가해져서 분해되는 거야. 탈수 축합 중합의 반대가 가수분해가 되는 거야. 얘들아 다시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탈수 축합 중합. 그래서 무슨 결합 만들어낸다? 펩타이드 결합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러면 만들어진 단백질이 다시 아미노산으로 갈 거야. 그러면 빠졌던 물이 더 들어가야 되겠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 그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수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쭉 처음에 아미노산이 쭉 붙은 게 나오지, 그지? 맞아? 그러면 봐봐. 여기 안에 펩타이드 결합이 더럽게 많이 보이네. 맞아? 얘들아,
펩타이드 결합이 많이 보여. 많이 보인단 말이야. 많다라는 게 접두사로 뭐 썼지? 많다라는 거. 폴리. 그치?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면 돼? 폴리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야? 펩타이드라고 얘기한다고. 폴리펩타이드 뭐야? 펩타이드 결합이 폴리 그렇게 많다고 아미노산이 붙어가지고.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일자로 쭉 늘어져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단백질의 1차 구조, 선형 구조라고 얘기해. 알겠어?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쭉 일자로 붙잖아. 맞아? 걔를 갖다 1차 구조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어? 그런데 걔네들이 더 모여서 이제 2차 구조를 형성하는데 2차 구조는 두 가지야. 뭐야? 얘는 나선형과 병풍형이 있어요. 칸이 좁아가지고 미치겠어 씨. 나선형은 뭐냐면 봐봐 아미노산이 이게 쭉 있잖아. 아씨 잠깐만 좋은 게 있지. 좋은 게 있지. 자 이렇게 손으로 쭉 있지. 그지? 맞아? 요쪽 부분하고 여기가 결합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늘어지지. 또 여기 있는 애랑 여기가 결합이 돼. 그럼 늘어지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나선형 헬릭스 구조가 만들어져. 알겠어? 또는 얘네들이 꺾여서 뭘 만들어내냐면 병풍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선 구조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병풍 구조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아미노산 이렇게 되는데 꺾여버린다고요. 알겠어? 그래서 나선형이나 병풍 구조가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몇 차 구조? 2차 구조. 알겠어? 그러니까 쭉 일자로 되는 게 1차 구조인데 걔가 이게 모여갖고 쭉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나선형 나오지, 그치? 걔 2차 구조. 꺾여버려서 병풍처럼 되면 뭐가 된다? 걔도 2차 구조. 알겠어? 이런 것들이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큰 덩어리가 되면 3차 구조가 되는 거야. 되니? 근데 4차 구조도 있어요. 4차 구조는 큰 덩어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더 뭉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복잡해지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백질 그래갖고 뭔가의 효능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효소라던가 호르몬이라던가 뭔가 작용을 하려면 4차까지 가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특이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 통합과 때 효소 같은 거 배웠단 말이야. 특이 구조가, 왜냐면 기질하고 결합을 해야 되고 그거 이제 자세히 배워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짜 단백질 그러면 보통 어디야? 4차까지야. 알겠니? 근데 니네가 1차, 2차, 3차, 4차 정도는 구분해야 돼. 다시 1차 구조는 뭐다? 그냥 폴리펩타이드. 굿을 쫙 껴놓은 거. 알겠어? 2차 구조는 두 가지. 누구랑 누구? 헬릭스 나선 구조라 아니면 누구? 병풍 구조. 알겠어? 그것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면 뭐가 된다? 3차 구조. 그 3차 구조 덩어리가 보통 4개에서 뭐 8개 이런 식으로 더 모여서 커지면 뭐가 되는 거야? 4차 구조. 됐어요? 오케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은 다 통합과학에서 했던 거야. 알겠어? 여기서부터 여기는 선생님이 통합과학 할 때는 여기도 해요. 알겠어? 근데 탈수 축합 중합이라던가 펩타이드 결합 모양이라던가 알겠어? 그리고 탈수 축합 중합의 반대가 가수분해라는 거. 알겠어?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구조 있는 건 통합과학에서 얘기를 안 한다고. 알겠어? 이런 것들은 너네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죠? 여기까지가 단백질이에요. 찍으세요.